봄이에요.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요. 그쵸? 네, 사계절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생일 축하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거고, 이것들이 평생 우리 몬테에게는 좋은 경험이 저는 되리라고 믿거든요. 자, 여기에서 준비물은 이제 시즌 매트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쵸? 그리고 초가 필요해요. 초는 어떤 의미냐면 태양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저는 오늘 초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작업지에 여기 보면 태양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의미를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려고 저는 특별히 초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안전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초를 사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몬테소리 교구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구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구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도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공전의 개념을 또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태양 주변을 주위를 한 바퀴 공전을 하면 1년이 변화가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이렇게 세 바퀴를 돌 때마다 우리는 1살, 2살, 3살, 그쵸? 이렇게 해서 나이하고 연결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본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우리 아까 사용했던, 그쵸? 타임라인 있으시면 한 번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사용했던 우리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사진들 우리 준비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사진 또 여기서 같이 응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타임라인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수평으로 나열을 해서 1에서 12개월까지 순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를, 시간의 개념을 갖고 나열을 했다면, 이 개념에서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전의 의미, 그래서 지구는 그쵸,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몬테가 언제 태어났어요? 다 다르죠, 그쵸? 네, 저는 우리 큰아이를 11월 11일 날 낳았어요. 네, 11월 11일. 그래서 10일, 10일 이렇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둘째는 11시 11분에 태어났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뭐든지 의미를 부여하면 다 재밌는데, 저도 그냥 재밌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몬테가 태어난 그 달과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며칠이에요? 오늘 5월 19일인가요? 네, 5월 19일. 그러면 5월은 언제예요? 5월은, 그쵸? 3, 4, 5가 봄이잖아요. 그러면 봄에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봄,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 안쪽에 놓고 할게요. 네, 봄의 위치에 서서, 그러니까 5월의 위치에 서서, 그쵸? 이제 몬테가 이 지구본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몬테가 이 시즌 매트의 주변을 돌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나는 아직 우리 아이가 2돌 정도 돼서 아직은 이 지구본을 들고 이 라인을 잘 돌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곧 첫 돌인데 나는 이 축하식을 매해 해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우리 몬테맘들은 우리 몬테를 안고, 그쵸? 지구본을 들고 같이 움직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이 생일 축하식은 매해 정말 꼭 해보고 싶은 작업 중에 또 하나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본을 이렇게 잡고, 그쵸? 우리가 이 매트 주변을 이제 돌 거예요. 그래서 초에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니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태양의 어떤 모습을 가운데 놓고 우리 몬테가 태어난 어떤 월에 그쵸? 그 뭐 날짜까지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월에 이렇게 지구본을 들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건데 그쵸? 그래서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구본을 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아이 삶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기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부정적인 말을 할 거는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아까 타임라인에서 했듯이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엄마는 너무 감동했다. 그때 엄마는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는 우리 몬테가 정말 너무 멋진 일을 해내서 정말 크게 박수 쳐주고 싶었어.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이래서 지구는 한 바퀴 돌았고 우리 몬테는 이제 1살이 되었어. 또는 2살이 되었어. 또는 3살이 되었어. 또는 4살이 되었어. 이런 어떤 축하식을 해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약 5살 정도가 되면 또 친구들을 또 초대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축하 파티를 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 주인공인 우리 몬테가 지구본을 돌고 공전의 어떤 느낌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그쵸? 지구의 유성은 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달은, 그쵸? 어때요? 한 바퀴 돌 때 한 달을 의미하니까 어떤 친구라든지, 우리 몬테의 친구라든지, 가족 중에 누가 달을 연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스텝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꼬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면서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행사가 마치고 나면 태양, 그쵸? 양초에 불을 끌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케이크가 있다면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또 우리 몬테를 또 칭찬해주고 또는 생일을 축하해주는 거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몬테의 입장에서 성장하면서 엄마 또는 아빠를 통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감정들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가 이 생일 축하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성장한 우리 몬테들은 세계에서 자기 어떤 이름과 그쵸? 자기 어떤 역량 발휘를 많이 하면서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재로 성장함에 있어서 큰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카페에서요. 좋아요. 안 그래도 카페에 요 내용들을 좀 올려놓을 예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카페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활용 방법 네,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끝났어요. 생일 축하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그쵸 우리가 1년의 어떤 과정들을 지금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또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떨어졌네요. 요품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요 타임라인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 타임라인을 다시 준비를 하실 거예요. 다시 준비를 하셔서 네, 임시방편으로 좀 붙일게요.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길이감이 다 안 보이시죠? 그쵸? 길이감은 다 안 보이시는데 이 과정 타임라인이 아까 1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1년.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턱턱 접어요. 접어서 내려놓으면 이거는 몇 개월이죠? 이것은 6개월. 반년이에요. 그래서 전체 1년에서 이것을 반으로 접었더니 반년이 됐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이것은 6개월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겠죠. 또 이것을 반으로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으로 접으면 이것은 3개월이 되는 거예요. 3개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있죠. 이 사계절이 3개월에 한 번씩
그쵸?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계절 소개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머신이 여러 각도에서 활용이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3개월 단위로 해서 자르시고요. 그 중간에 이렇게 만약에 머메이드질을 사용했다 그러면 투명한 테이프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그쵸? 그래서 뒷부분에 붙이시면 이렇게 접었을 때 딱 접히니까. 그쵸? 그래서 1년의 타임라인을 반을 접으면 6개월이 되고 6개월에 이 타임라인을 다시 접으면 3개월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계절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 1년의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1년의 과정에서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어요. 짠 이렇게 카드가 있죠? 그래서 나무 카드 일단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계절 카드 그쵸? 계절 카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된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해주셔도 돼요. 그쵸? 그래서 봄에 대해서 파릇한 새싹이 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잎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쵸? 나무의 어떤 형태에서 잎이 무성해지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예쁜 알록달록 꽃이 핀단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기온은 굉장히 따뜻한 그런 기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어떤 기후의 변화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또 나무가 변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몬테랑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3단계 교수법 하셔도 돼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어디 있을까요? 여름은 어디 있을까요? 또는 가을 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겨울 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는 이 나무의 계절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봄. 이 나무의 계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 카드 4장을 가지고도 3단계 교수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와 여기 그 다음에 명칭 카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명칭 카드를 이렇게 대응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시즌 매트 컬러에 계절이 들어가 있죠? 그 위에 계절을 매칭할 거예요. 그 나무를 매칭할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리고 명칭 카드 활용하시면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 작업에 있어서요, 굉장히 계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세요. 집에 아마 많이 연관성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동식물 퍼즐 하면서, 동식물 퍼즐에 솔루션북 구매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식물, 저희가 그 인스타 피드에다가 올렸어요. 그쵸? 같이 응용이 된다라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거기 나왔던, 카드들 중에서, 그쵸? 이렇게 계절꽃이 있었어요. 계절꽃. 기억나시죠? 네. 이 계절꽃을 활용을 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그쵸? 꽃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 카드들을 이거를 다 한꺼번에 나열을 하면 카드가 되게 많잖아요. 16장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카드들을 가지고 봄의 꽃, 여름의 꽃, 가을의 꽃, 겨울의 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분류하시면 돼요. 이 꽃들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다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걸 가지고 봄의 꽃들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쵸? 이렇게. 조금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카드가 4장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는 인스타 PD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겨울을 놔야 될까요? 여름 쪽은 잘 안 보이시나요? 이쪽 방향?
예를 들어서 여름꽃, 나팔꽃, 맨드라미, 그다음에 해바라기, 연꽃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분류 작업을 할 때 뭐 위에서 아래로 또는 옆으로 분류 작업을 하잖아요. 이런 원형 형태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것도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계절로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계절에 대한 어떤 풍경들, 그렇죠? 풍경이 계절마다 다 다르니까 그 계절에 맞는 풍경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소개한 계절 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계절에 대한 어떤 의상, 그렇죠? 또는 계절의 어떤 과일, 계절에 관련된 어떤 뭐 사물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집에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사계절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계절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그 카드들을 분류해 보는 거, 이런 작업들 굉장히 재밌는 작업들이고요. 이거 하나만 정말 제대로 활용하셔도 우리 몬테에게 이 키트는 정말 큰 의미를 선물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는 생일 축하식 하나만 하셔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 다 꺼내셔서 계절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서 계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사계절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1월부터 우리가 12월까지, 그쵸? 우리가 월로 12개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12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시간이겠죠? 그래서 요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벨크로를 넣어드렸어요. 벨크로를 넣어드렸는데, 사실 벨크로를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벨크로를. 그런데 왜 벨크로를 넣어드렸냐면 이 카드가 약간 밀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거치리를 뒤쪽에 좀 붙이면 덜 밀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벨크로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는 벨크로는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고 아까 타임라인 설명할 때 필요해서 제가 부착을 했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봐, 사용하실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해서 암술수를 같이 넣었거든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그쵸?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카드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한번 어떤 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 계절에 맞춰서 봄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여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가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몬테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봄에 해당하는 월은 3월, 4월, 5월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여름은 6월, 7월, 8월. 그리고 가을은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1년은 우리가 이렇게 12개월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12개월은 계절 안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3개월씩 되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카드, 월별 카드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쵸? 우리가 뭐 신정, 구정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1월 2일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설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날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행사를 하는지, 가족들과 또 어떤 놀이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날은 굉장히 또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고 전 국민들이 또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짚어주고 이렇게 분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아니네요. 여기 1월이네요. 그쵸? 그리고 2월에는 뭐 한참 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썰매도 타지만 눈싸움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눈을 많이 보는 그런 계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은 이렇게 꽃도 피고 그쵸 새싹도 돋고 그쵸 꽃도 피니까 우리가 또 나비도 볼 수 있고 이때는 겨울에 다니지 못했던 공원 산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4월은 이렇게 식목일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5월은 가정의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현충일도 있고 그 다음에 짠 복날이죠 복날 그쵸 이런 것들 또 휴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월별로 특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결론은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1년의 과정이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지금 이 시간조차도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늘 일상에서 편리하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좀 볼까요? 좀 볼게요. 저는 보내드린 할피는 좀 짧은 걸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할피는 되게 길죠. 네. 왜냐하면 짧은 할핀이 없어서 네, 저는 지금 긴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그냥 시키시면 돼요. 뒷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맞추면 딱 맞아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 겨울, 거기 월, 그리고 요일은 뭐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날짜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그러면 지금은 봄이죠. 그리고 지금 몇 월일까요? 우리 5월이에요. 5월. 그리고 오늘은 몇 요일이죠? 오늘은 월요일. 그리고 오늘은 19일. 그쵸? 그래서 지금은 봄인데 5월이고 월요일이고 19일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작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 속에는 결론은 1년 과정을 우리가 나누면 그쵸?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이것은 또 1개월이라고 우리가 그 단위를 알려줄 수 있고요. 1개월에 대한 내용들은 집에 탁상용 달력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날이 모여서 결론은 여러 날이 됨을 알고 한 달은 28일 또는 30일, 31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 대한 개념. 주일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이고 토요일은 주말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유치원에 가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가지 않고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요일의 순서를 알고 시간의 흐름을 아는 거 이것들은 아마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아마 이야기를 노출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요일들이 다시 이제 소분이 되면 일일이라는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은 게 하루 일과를 나타내는 거.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그쵸? 씻고, 밥을 먹고, 또는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고, 또는 유치원에 가서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엄마랑 재밌게 놀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이런 과정. 그래서 1년에 어떠한 순서가 있고 결론은 낮과 밤이 있고 오전, 오후가 있다라는 이런 개념까지도 이를 소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즌 매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 계속 반복하셔서 네,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은 항상 이거는 2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월 카드 한쪽에 항상 모아 두시고요.
그리고 월별로 들어가 있는 행사, 일정 이런 카드, 원형 카드도 한쪽에 놓아주시고, 그쵸? 그리고 태양계도 한쪽에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계절과 나무 카드도 항상 한쪽에 놓아서 이것들이 다 하나의 교구거든요. 그래서 이 교구들이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